안녕하세요. 이라 디자인 대표 최지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42평 아파트입니다. 이번 현장은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과감한 변경이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는 방 3개와 드레스룸 1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을 조금 줄이고 자주 사용하는 공용부를 넓히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방 하나를 철거해서 드레스룸과 합쳤고 드레스룸 일부는 복도 공간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 하나는 축소하여서 거실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앞으로 주거 공간에서 보편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집은 원래 보조 주방이 없는 조금 비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이 주방 전체 구조를 재편성하고 보조 주방을 새롭게 설계하여서 공간의 효율성과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현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바로 현관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고객님께서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요청하신 디자인 중 하나가 바로 애견 세족대였습니다. 이 세족대는 퀄사이트 퓨전 세라믹을 사용하여서 디자인하였고 내부는 약간 경사를 주어서 배수가 원활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보통 자연 배수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곳은 강아지의 발을 닦일 공간이기 때문에 타일 배수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타일 배수 방식은 안에 팝업이 있어서 강아지 털이나 이물질이 배관을 막는 문제를 줄이고 그 위에 타일을 덮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자연 배수는 폼업 없이 물이 바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벤치 겸 세족대 위쪽은 도장인데요. 이런 도장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이 도장은 가로로 브러쉬 자국이 느껴지도록 결을 살려서 벽면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처럼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 겸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거울에 간접 조명까지 설치하여서 이 실용성과 분위기를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관 디자인할 때 이 거울을 위에까지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층고가 높다는 걸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거울 부분을 위에까지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사이즈를 적절히 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현관 자체가 조금 더 층고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가 하나의 오브제 공간처럼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 쪽에 제 뒤편에 보이는 이곳은 레놀리 필름을 활용하여서 좀 따뜻한 톤 앤 매너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설치한 신발장 같은 경우는 회전형 수납과 인출식 수납을 적용하여서 수납의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관의 재미있는 구조는 바로 이 중문 옆에 벽체인데요. 저희가 세족대 쪽에 새롭게 벽을 세우고 신발장 쪽은 벽을 일부 철거하여 현관 공간이 약간 비스듬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세족대 쪽에 벽을 만들지 않았다면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문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벽의 위치와 사이즈를 조정하여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 대리석 아트월이 보일 수 있도록 시선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아트월은 세족대에 사용한 세라믹과 동일한 소재를 적용하여서 통일감을 주었고 세라믹 타일을 연결하여서 생기는 매지 라인에 선반을 넣어서 시각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양옆과 선반은 모두 라운드 디자인으로 마감하여서 공간이 양옆으로 퍼지는 듯한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데요. 이 라운드 디자인을 따라가면 또 다른 라운드 디자인이 등장하여서 이 공간의 흐름을 유연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복도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길게 뻗은 공간인데요. 이 복도 끝에는 시선을 끄는 오브제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저 오브제 자리는 단순히 벽면이었고 그 위에는 온도 조절기와 스위치 같은 기능성 설비들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도라는 긴 동선 끝에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온도 조절기라든지 이런 설비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 자리에 아트월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아트월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도 오브제를 올려둘 수 있는 선반 구조를 더해서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브론즈 거울을 배치해서 복도의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복도의 바닥 쪽에는 저희가 발목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조도가 낮은 밤 시간에도 은은하게 공간을 밝혀주면서 감성적인 분위기를 더하는 요소입니다. 이 발목등을 따라가다 보면 한쪽 벽면이 열려있는 구조가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는 기존에 방이 있던 자리였지만 벽을 철거하고 수증기 난로와 기둥을 세워서 새롭게 구성한 공간입니다. 이 구조는 개방감을 높여주고 시선을 자연스럽게 거실로 이끌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복도 공간은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기존에는 이 공간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지만 저희가 안방을 드레스룸으로 재설계하고 복도 공용부의 일부를 내주면서 이처럼 길고 시원한 동선의 복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길게 열린 복도는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고 집 전체를 더 넓고 유연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거실입니다.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넓고 시원한 개방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집은 1200에 600짜리 사이즈 타일형 강마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판형의 바닥재는 시각적으로도 공간을 넓어 보이게 만들고 마감선이 줄어드는 만큼 시선의 흐름도 부드럽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넓은 거실은 앞서 말씀드린 구조 변경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이 거실이 더 좁고 방이 넓었던 구조였지만 고객님께서 거실을 더 넓게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을 주셔서 방의 일부를 거실로 편입시키는 구조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주방을 넓히고 거실을 줄이는 트렌드도 있지만 이렇게 공용부인 거실이 넓어질 경우에 집 전체가 훨씬 더 개방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거실 구조는 전면 통창 구조입니다. 이 외부와의 경계가 열려있는 시원한 느낌을 강조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 커튼을 열게 되면은 이 집의 매력 포인트인 이렇게 멋있는 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집은 이렇게 거실에서 시원한 오션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집인데요. 이렇게 양창형 구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멋있는 뷰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공용공간에서 많이 생활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방을 공용공간으로 편입시켜서 이쪽 공간을 핵심적으로 넓게 보일 수 있게끔 구조 변경을 한 것입니다. 복도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수증기 난로가 바로 이 공간의 핵심적인 오브제입니다. 이 난로를 중심으로 약간 붕 뜬 것처럼 연출한 기둥의 디자인은 기능성과 시각적인 재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데요. 기둥의 하중을 바닥이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증기 난로가 기둥을 열기구처럼 띄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도록 연출하였고 이 기둥 사이에는 선반을 연결하여서 오브제를 둘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개방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TV 다이는 툰드라 컴포트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여서 좀 밝고 정돈된 느낌을 주었고 이 반대편에 위치한 기둥은 거실과 주방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둥 역시 완전히 막아버리면 공간이 조금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직사각형으로 비워낸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틈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광은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우면서 공간 전체에 은은한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 공간 역시 구조 변경을 통해서 완성된 공간인데요. 처음에는 팬트리 공간이 지금보다 좀 더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라인에 따라서 싱크대는 기역자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고 주방의 중심이 다소 불안정한 형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방을 넓히면서 예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많이 고민하였는데요. 저희는 팬트리 공간을 조금 뒤로 밀어내고 벽체 라인을 정리한 다음에 대면형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주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자 아일랜드는 더 길이가 길어진 아일랜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만큼 주방의 시야가 열리면서 구조적인 안정감과 동선의 효율을 모두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방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단연 아일랜드입니다. 이 아일랜드는 델리카투스 크림이라는 30T의 천연드레석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드레석은 20T의 두께가 많이 있지만 이 공간에는 보다 안정된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30T의 두꺼운 천연드레석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사이즈는 3600에 폭은 1100으로 큰 주방에 걸맞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하단은 띄움 시공 후에 간접 조명을 삽입하여서 은은한 분위기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에 사용된 천연드레석이 정말 고급스러운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천연석보다 조금 두껍기 때문에 이런 만져지는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리석에는 석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뒤쪽 벽면 가구에는 저희가 무니크 패널을 적용하였습니다. 무니크의 고유한 질감이 살아있는 이 마감재 위에는 금속 프레임과 일체형 손잡이를 제작하여서 조금 더 정돈되고 깔끔한 인상을 주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홈바 공간 역시 동일한 대리석을 상판으로 사용하였고 이 선반은 발색 금속 소재를 적용하여서 세련된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재료의 통일성과 디테일이 전체 공간에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대리석을 벽에 감쌀 때 이 위쪽까지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밑쪽까지 대리석을 쭉 잇게 되면 전반적으로 라인의 정리가 굉장히 깔끔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바 뒤쪽에는 수납장을 디자인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또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게 되면 등장하는 공간이 바로 보조주방입니다. 이 집은 원래 보조주방이 없는 1층형 구조였지만 이번 구조 변경을 통해서 보조주방을 새롭게 설계하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보조주방 공간입니다. 이 보조주방은 완전 실용적인 공간으로 설계하였는데요. 정면 쪽에는 소형 가전 수납과 인덕션, 그리고 싱크대를 배치하였고요. 구획화된 옆 공간에는 김치냉장고와 분리수거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메인 주방은 간단한 조리를 하면서도 미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보조 주방은 냄새나는 음식이나 다양한 소형 가정들을 활용하는 기능 중심적인 공간으로 역할이 나뉘어지면서 사용성이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안방입니다. 정말 코지한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는데요. 사실 이 집의 안방은 원래 더 큰 방이었지만 큰 방과 기존 드레스룸을 합치면서 지금 이 공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안방에 장이나 화장대를 두지 않고 좀 콤팩트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죠.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슈퍼 싱글 침대 2개를 각각 이렇게 배치하고 그 사이에 협탁을 두었습니다. 이 협탁 상판은 천연대리석을 사용하여서 이 공간에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더했는데요. 여기에도 작은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 천연대리석의 옆에 협탁의 각은 45도 기울기를 주어서 입체감 있게 마감을 하면서 물건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실용성까지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 헤드홀은 따뜻한 톤의 우드로 마감을 하였고, 헤드홀 위쪽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시공하여서 은은한 무드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TV 박스를 따로 제작하여서 설치하였는데요. 보통은 벽을 세워서 TV를 반매립하는 방식이 많지만 이번 현장에는 그렇게 하면 안방이 너무 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박스 구조로 하여서 브라켓만 딱 가릴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답답함을 줄이면서도 기능은 충분히 살린 방식입니다. 이쪽은 드레스룸입니다. 기존에는 안방과 작은 드레스룸이 따로 있었지만 이 둘을 통합하면서 대형 드레스룸으로 재구성한 공간입니다. 기존 도면을 보시면 안방 일부는 복도 공간으로 내어주고 나머지를 합쳐서 기역자 구조의 드레스룸을 완성하였습니다. 먼저 이 라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 등 생활 필수 가전들을 한쪽에 정리하였고, 창가 쪽에는 옷봉을 달아서 간단한 건조와 정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출식 다리미판입니다. 이 하부장을 여시고 이런 식으로 다리미판이 인출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해야 되는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림질을 할 수 있게끔 이 공간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라인은 아내분만의 전용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운데는 유리장으로 제작한 가방장을 포인트로 배치하였고, 끝에는 스타일러를 설치하여서 기능적인 편의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도어는 고급스러운 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페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반대편은 남편 고객님을 위한 공간으로 전체를 어두운 톤의 유리장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양옆에는 간접 조명을 시공하여서 조금 더 고급 부티크 같은 느낌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룸 공간 중앙에는 액세서리 수납장을 배치하여서 각 공간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의 안방 욕실이었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세면대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서 안방이 좀 작아지고 이 안방 욕실이 공용 공간으로 바뀌게 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바닥이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고 드레스룸과도 완전히 분리된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벽을 트고 바닥도 공용부와 동일한 마감재로 통일하여서 이 공간을 건식 공간으로 재설계하였는데요. 안방 화장실에 있던 세면대를 이쪽으로 빼와서 안방의 사이즈를 넓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간단한 게스트용 세면대로 디자인해봤습니다. 세면대 상부에는 현관과 동일한 퀄사이트 퓨전 세라믹 타일을 사용하여서 공간 전체에 통일감을 주었고요. 그 위에는 프레임이 있는 정돈된 거울과 포인트 조명을 더해서 깔끔하고 세련된 그리고 또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따님방입니다. 따님께서 그레이톤의 분위기를 원하셔서 전체적인 공간을 그레이톤에 맞춰서 디자인하였습니다. 가구는 전부 제작하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작 가구와 기성 가구를 적절하게 혼합하여서 구성하였습니다. 기성 가구의 경우에는 톤 앤 매너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필름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하여서 전체 분위기의 통일감을 살렸습니다.
침대 위쪽에는 오브제나 책들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을 디자인하였고, 그리고 그 뒤쪽에는 간접 조명을 시공하여서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레이 톤이지만 살짝의 블루 느낌이 나게끔 하여서 호지하지만 경쾌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 프레임 또한 저희가 기성 가구를 리폼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서랍이 달려있는 프레임인데 여기에 저희가 수입 손잡이를 달아서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오늘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현장은 신축 아파트이지만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변할 주거 트렌드에 맞게 구조 변경을 진행한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저희 이라하 디자인은 공간이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 프로젝트마다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구조, 흐름, 분위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도 섬세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진행해준 한유지 디자이너와 꼼꼼한 마감을 보여준 손흥훈 현장 소장의 탁월한 협업 덕분에 한층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